양식업의 확대는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당연히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겠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새우 있잖아, 새우. 큰 새우 같은 거, 이런 거 동남아시아에서 대부분 양식을 하잖아. 다큐멘터리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규모로 하더라고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점차 확대가 되면 결과적으로는 인간과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첫 문장이 주제문이어서 딱 나와 있어. 맨 처음에 extraordinary. ordinary가 보통의, 평범한. extra 붙으면 반대, 평범하지 않은. 그러니까 엄청난, 특별한 그런 expansion, 확장. 뭐에? 음식 생산에. 뭐에 의한? 아쿠아 파밍인데, 파밍은 농사고 아쿠아는 항상 물이야, 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쿠아리움, 코엑스에 가면 있지. 그런 수족관 같은 거. 그러니까 물에서 하는 농사니까 양식업. 양식업에 의한 식량 생산의 엄청난 확대는 has come, 왔다. with 뭐와 함께? high cost, 높은 비용과 함께. 여기서의 비용은 결국 대가, 그 대가와 함께 왔다. 뭐에게?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이게 이것이니까. 그러니까 양식업의 엄청난 확대는 결과적으로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그 대가와 함께 왔다. 그 대가와 함께 지금까지 흘러왔다. 그 다음 문장 나영 해보시면 여기서 애들은 처럼 뭐처럼? 산업화된 농업처럼. 농업도 아주 옛날에 인간이 자급자족을 할 때 그냥 자기가 농사 지어서 자기 식구들만 먹을 때는 그때는 환경이나 인간의 건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지. 그때는 정말 자연과 어우러져서 자연에서 주는 만큼 대대손손 그렇게 먹었으니까. 근데 농업도 상업화 되면서 최대한 적은 면적에 많은 생산량을 위해서 뭐를 해? 비료 같은 거 막 엄청 주고, 그 다음 또 뭐를 해? 그 비닐하우스 같은 거 만들어서 또 그 농산물을 막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적게 투입해서 많이 생산해야, 그래야 소득이 극대화되니까. 그러니까 농사로 인해서 막 땅이 파헤쳐지고 땅이 파괴되고 그런 것처럼, 이 농업에서처럼 대부분의 상업적인 양식업은 뭐에 의존하냐? 높은 에너지와 그리고 화학적 투입에 의존합니다. 높은 에너지. 농기구 같은 거, 이런 거 요즘은 뭐 사람의 힘으로 짓는 것보다는 기계의 힘으로 짓는 게 훨씬 많잖아. 당연히 높은 에너지. 그리고 화학적 투입.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뭐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포함하여. 뭐를 포함하여? 두 가지. 첫 번째 항생제와 두 번째 원래 feed는 당연히 먹이다. 여기 명사야. 여기는 항생제와 인공적 사료를 포함하여. 그 다음에 요거를 좀 알아야 됩니다. 분사야. 이렇게 항생제와 인공 사료들을 포함하여. 무슨 사료? 무슨 사료? 이거 먼저 해봐.
가금류 처리 과정의 쓰레기, 가금류 처리 과정의, 여기는 쓰레기보다는 찌꺼기, 가금류 처리 과정의 찌꺼기로부터 만들어진, 그러니까 양식장의 물고기들한테 주는 사료가 가금류. 가금류는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해서 우리가 먹기 위해 키우는 두 발 달린 짐승, 닭이나 오리나 거위나 또 메추리나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을 키워서 이제 그 도축을 하겠지. 도축을 하게 되면 이제 인간한테 팔 수 있는 건 팔고 도저히 판매하지 못하는 뭐 닭의 내장이나 닭의 간이나 뭐 콩팥, 허파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잘게 이렇게 분쇄를 해서 이제 이 물고기들한테 주는 사료로 만들겠지. 가금류 처리 과정의 찌꺼기로부터 만들어지는 인공사료. 그 우리나라의 양식장도 다큐멘터리 보면 그 물고기들이 사료를 엄청나게 먹어. 엄청나게. 그래서 보통 사실 근데 우리나라 양식장은 다큐멘터리 보면 이런 가금류 처리 과정보다 그 작은 뭐라 그래 멸치 같은 거 있지 그런 거를 주로 주더라. 그런 거를 이만하게 네모나게 이렇게 꽁꽁 얼려 있는 거를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무슨 그 잠자리채 같은 거에다가 그걸 하나 넣어 이렇게. 그리고 물 담가놔. 그러면 조금 있으면 녹을 거 아니야 이제. 조금 있으면 녹으면 그 녹은 걸 갖다가 위에 이렇게 뿌리면 걔들이 이제 쪼아 먹어 이렇게. 쪼아 먹다 보면 또 안에 녹겠지. 또 쪼아 먹고 뭐 거의 그런 식으로 주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뭐 새우나 이런 애들은 사료값도 비싸니까 최대한 저렴한 먹이를 주겠지. 그러니까 이제 가금류 처리 과정의 찌꺼기들로부터 나오는 그런 사료 또는 항생제, 그 물고기가 병들거나 이러면 완전히 망하니까 보면 그 전염병이나 이런 거 걸리지 않게 그런 항생제나 이런 인공 사료들을 포함하여 높은 에너지와 화학적 투입에 의존합니다. 뭐처럼? 농사에서처럼. 농사도 높은 에너지와 화학적 투입에 의존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상업 양식업은 높은 에너지와 화학적 투입에 의존합니다. 그 다음 지은 생산 이거 해야지 이거 서치 뭐야 서치 그러한 생산 관행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문장의 위치 물어볼 수 있어. 그러면 그러한 생산 관행 이 생산 관행이 뭐야? 높은 에너지와 화학적 투입에 의존하는 그러한 생산 관행들은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다. 뭐를? 어디에? 이것도 수동 그 양식되는 농사되는 양식되는 물고기 속의 독소들을 농축시키는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고기들이 본인의 힘으로 다니면서 먹이를 찾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인간이 주는 먹이를 받아 먹을 거 아니야. 또 물고기들이 또 얼마나 잘 받아 먹겠어. 편하게 이렇게. 그러면 그걸 먹고 하다 보면 그 물고기 몸속에 독소를 농축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가금물을 키울 때도 우리가 닭이나 오리를 키울 때도 줄 거 아니야 사료. 그 사료 속에 역시 화학비료나 이런 성분이 들어있잖아. 걔들이 먹고
나중에 죽어서 또 걔들의 몸속에 독소가 쌓여 있는 걸 그거를 또 주면 물고기 몸속에 당연히 독소가 계속해서 쌓이는 경향이 있겠지. 컴마 ing 연속.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잠재적인 건강의 위협을 만들어 냅니다. 결국 그거를 또 우리 인간이 먹으니까. 소비자에게 잠재적인 건강의 위협을 만들어 냅니다. 다음. 생선 농장으로부터의 처분은 동등할 수 있다. 자, 봐. 이것도 주, 관, 동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해. 이렇게 해놓고 얘를 분수 해놓고 여기다가 1번 분수. 그러니까 삐리리리한 양식장으로부터의 배출물은 이렇게 하라고. 다음. 무슨 배출물? 이거 뭔데? 작은 도시로부터 나오는 오물과 동등한. 그러니까 작은 도시에서 나오는 오물, 그러니까 작은 도시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쓰레기와 또 어떤 뭐 배설물 그런 오물들이 있을 거 아니야. 또는 뭐 이렇게 뭐 요리해 먹고 이렇게 남은 뭐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뭐 그런 거. 그 작은 도시로부터 나오는 오물의 양과 동등한 그 오물의 양과 맞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장으로부터의 배출물은 이렇게 하라. 다시 해봐. 작은 도시로부터 나오는 오물과 동등할 맞먹을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배출물 뭐로부터? 그 양식장으로부터의 배출물은 이렇게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뭐를 오염시켜? 근처 자연의 수중 생태계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 물고기나 이런 거 키울 때 바다에서 이렇게 가두리 같은 걸로 키우지. 이렇게 그물 같은 거 키우잖아. 이 속에다가 키우잖아. 이렇게 키우잖아. 그 살을 줄 거 아니야. 엄청 잘 먹겠지. 그럼 먹으면 얘들이 당연히 응가를 쌀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조금만 싸면 상관없는데 보통 그 내가 본 다큐멘터리에서는 하루에 2번 정도 사료 먹더라고. 그 먹으면 그 많은 이 좁은 공간에 최대한 많이 키울 거잖아. 그러면 얘들이 이제 그 먹고 싸는 그 배설물이 밑으로 이렇게 나오면 얘들이 그대로 나와서 여기에만 이렇게 쌓이면 상관없는데 얘들이 배설물을 싸면 당연히 이게 물살이나 이런 거에 흘러가겠지. 이렇게 이쪽으로 흘러갈 거 아니야. 당연히 밀물과 썰물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근처 수중 생태계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중 카메라 가지고 밑으로 쭉 들어가 보니까 이 밑에가 하얘. 그리고 여기는 그 어떤 생물도 없어. 그 흔한 뭐 조개나 뭐 이런 애들 있잖아. 바닥에 사는 애들 한 마리도 없어요. 여기가 다 오염돼가지고. 여기가 보면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 가두리를 옮기더라고. 이렇게 조금 다른 곳으로. 이렇게 여기가 너무 이제 지저분해지고 환경이 오염되니까 또 이렇게 좀 옆으로 옮겨가지고 또 거기서 또 물고기 키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보니까 근처의 자연 수중 생태계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어? 특히
지방 주변, 특히 열대아시아,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동남아시아, 뭐 필리핀이나 뭐 방글라데시나 뭐 말레이시아나 뭐 이런 데 있잖아. 보면 태국이나 뭐 이런 데, 베트남이나 이런 열대 지방 주변, 특히 열대아시아 주변에 상업적인 새우 양식장의 확대는 원인이 되고 있다. 뭐의 원인이 되고 있냐? 뭐의 감소? 야! 내가 조심하라고 내가 매우 생물이 다양한 해안의 맹그로브 숲. 이 맹그로브 숲이 뭔가 하면 이거야. 예를 들어서 강이 이렇게 흘러가서 이제 여기가 이제 바다야. 그리고 여기에 맹그로브 숲이 있어. 이렇게 숲이 이렇게 있어. 보면 얘들은 특이하게 이렇게 여기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이런 데서도 잘 자라. 애들이 잘 자라. 그러면 얘들이 잘 자라고 있으면 얘들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고 있으면 태풍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와도 여기를 좀 지탱해 주겠지. 여기를. 근데 만약 얘들이 없어봐. 얘들이 없으면 태풍 같은 게 한번 오거나 이렇게 밀물이 이렇게 한번 오면 여기가 자꾸 침식될 거잖아. 여기가 침식. 여기가 여기 무너지고. 그럼 바다가 더 커지겠지. 바다가 더 커지고. 또 요만큼 있었는데 또 바다 커지고. 그러면 또 여기에 여기 보이는 요 틈. 여기에 틈. 여기에 수많은 작은 물고기나 이런 애들이 여기다가 또 알을 많이 낳거든. 여기다가. 그러니까 요 근처에 또 이 맹그로브 숲 때문에 수많은 새들이 또 여기에서 이제 또 뭐 둥지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로 인해서 여기가 생물이 굉장히 다양한 그런 수많은 생물들의 보금자리, 서식지가 돼주는 이 맹그로브 숲. 이 맹그로브 숲이 그 상업적 새우 양식장의 확대로부터 매우 생물이 다양한 해안가의 맹그로브 숲이 사라지고 있다고. 그 사라지는 것에 상업적 새우 양식장의 확대가 원인이 되고 있다. 컨트리뷰트는 좋은 거 얘기할 때는 기여하다야. 좋은 거 얘기할 때는 좋은 거, 뭐 국가 발전에 뭐 이런 거, 아니면 그 선수가 뭐 승리에 기여했다 이럴 때는. 근데 이렇게 좀 안 좋은 거 할 때는 원인이 되다 이렇게 해석을 해. 결국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글은 뭐냐? 상업적인 수산 양식업의 확대의 결과. 이것이 결국 여러 가지 부작용,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첫 번째, 높은 에너지와 화학적 투입.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물고기 몸속에 독소를 농축시켜서 소비자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아주 소중한 생물이 다양한 해안가의 맹그로브 숲의 상실, 그것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예전에 재작년에 소화고는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상업적 수산 양식업의 확대는 보니까 그리고 인간의 건강, 뭐 초래했다, 오염시켰다, 잠재적으로 에게 환경 위협 이런 것들을 써봐. 이 당시 이게 꽤 어려운 문제였어.
가장 키포인트는 우리 이거 cause 할 때 cause는 무슨 동사냐? 목투 동사. 뭐가 토하도록 초래하다, 일으키다. 이 패턴을 쓰는 거야. 여기 그리고 and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가 뭐하도록 초래했고 뭐가 뭐하도록 초래했다. 이거야. 굉장히 어려운 문제. 이 당시에 내가 듣기로 이거 제대로 맞춘 애가 전교에 없다고 들은 것 같아. 형태 변화가 좀 많아.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같이 하자. 양식어의 학대는 일단 이게 주어잖아. ing 주어는 무조건 3인칭 단수. 그래서 쓰는 거야. 그러면 첫째, 뭐가 뭐하도록? 환경이 오염시키도록 초래, 오염당하도록이잖아.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쓰긴 써야 되는데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야. 그래서 이렇게 고쳐야 돼. 환경이 오염되도록 초래했다. 이렇게 하나. and 그치?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엔 인간의 건강이 여기 이제 요거 쓰면 되잖아. 이것도 인간의 건강이 위협하도록 초래, 위협되도록 초래했으니까 이렇게 써야 돼. 두 번씩 써도 돼요. 어? 두 번씩 쓴 게 어딨어? 또 써도 된대. 이렇게 나오면 아마 최상위로 가장 어렵게 나온 거고, 쉽게 나오면 뭐 요지나 뭐 이런 거 나오면 뭐 쉽게 나오는 거고. 썼지?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은 뭐 조금 쉬워. 두 번째는 미술 치료가 자기 존중감, 즉 자존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그래서 왜 그 어린이들 가끔 미술 치료 같은 거 받는 경우 있잖아. 그 얘기야. 보면 한 문장 해보시면 미술 치료를 제공한다. 개인들의 기회. provide A with B가 A에게 B를 제공하니까 개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회 다음에 to는 무조건이니까 뭐 할 기회를 제공하냐? 집중하는 기회. 집중할 수 있는 기회. 뭐에 집중해? 그들 자신의 힘을. 그들의 강점에. 어떤 식으로? creative manner. 창조하는 방법.
창의적. 여기서 매너는 예절이 아니야. 창의적인 방식이야. 방식. 굉장히 창의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이들 보고 이렇게 뭐 그려라, 뭐 만들어라 하면 뭐 정말 진짜 뭐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르게 나올 거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창의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장점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개인들한테 제공합니다. 첫 번째 미술 치료의 긍정적 영향. 첫 번째 있잖아. 긍정적 영향. 되게 쉽지 이거는 그러니까. 그리고 그다음 미술관은 그들의 우주의 주인. 아이 정신 안 차려. 씨. 거기야 지금. 아티즘. 그들은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세계를 그들의 예술 방식, 미술 작품으로 만든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환경과 그리고 personal world, 개인적 세상을 그들의 미술 작품 속에서 만들어 냅니다. 예를 들어 무슨 약간 그 자폐 같은 거 있는 친구들 같은 거, 뭐 경계성 뭐 이런 장애 같은 거 있는 친구들, 뭐 말은 표현은 잘 안 하고 이러는데 뭐 만들어라고 주면 그 자기가 만든 그 작품 속에 자신만의 환경, 자신만의 개인적 세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예술가는 그들의 우주의 주인이. 그치 자기가 뭐를 만들든 뭐를 그리든 뭐를 조각하든 그러면 당연히 자신만의 우주에 그 그림을 그리는 친구가 주인이 되겠지. 컴마 ing 연속. 그래서 종종 선택한다. 그들의 주제, 자신만의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주제와 색감과 모양과 재료와 이미지를. 그래 자기가 주인이니까. 다음 그 미술 치료법들, 치료사들 용기를 돋아준다. encourage도 목 투였잖아. 뭐에게 두 가지 하도록 격려. 첫 번째 그 한 명 한 명의 그 개인들 미술 치료 받는 학생들한테 첫 번째 뭐 하도록 스스로 판단하지 말도록 격려. 스스로 판단하지 말도록 하나 격려. 두 번째 그리고 지킨다. 그들에게 흐름을 월크가 했잖아. 작품 그들의 작품이 flow 흘러가게 시키라고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예를 들어서 줬어. 도구와 재료를 줬어. 근데 나는 그림을 못 그려요. 뭐 이런 거 하는 말이야. 그러면 이제 절대 본인이 판단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마. 여기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그리고 선생님이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을 거야. 여기서만 보고 선생님만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걸 못 그리든지 뭐 자신이 없든지 걱정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네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절대로 뭐 잘했다 못했다 하는 그런 거 없을 거야. 그들 스스로 절대 판단하지 말도록 권장. 두 번째, 그냥 네 마음속에 있는 거가 네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그려. 뭐를 그려도 돼. 동물을 그려도 되고 사람을 그려도 되고 건물을 그려도 되고 하니까 마음대로 그냥 그들의 작품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그러도록 이제 미술 치료사가 계속 이제 그 친구들을 권장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보면 좀 자신이 없고 그런 친구들한테 좀 소극적이고 좀 표현을 좀 안 하려고 하고 그런 친구들한테는 절대 본인 스스로 판단하지 말도록 격려. 둘째, 그냥 작품이 흘러가는 대로 두도록 격려.
여기는 이 let이 사역동사니까 여기는 원형이 온 거고 여기는 encourageable to, encourageable to 이렇게 온 거고 다음 참가자들은 뭐 자기 표현이 가장 중요한 측면이 자기 표현이 결국 창의적인 작업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된다는 걸 그 미술 치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배우게 됩니다. 다음. 미술은 완벽할 필요가 없고 예술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 각각의 사람에게 독특하게 디자인 각각의 사람들 사람들이야. 퍼슨 한 명인데 각 사람의 디자인은 독특하다. 근데 예술은 완벽할 필요 없다. 그 미술학원 원장님한테도 이 말 들었어. 예전에는 이게 뭔가를 그리라고 하면 미완성 작품들은 일단 무조건 탈락이었대.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대.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예를 들어 막 그리다가 이만큼을 그냥 빈칸으로 둬도 이것도 얘가 그냥 두고 싶어 뒀으면 이것도 그냥 인정이래. 요즘은. 그리고 선생님이 재미있는 작품을 하나 보여주면 이게 그 파리의 오랑주리 미술관에 있는 작품이야. 지하에 굉장히 넓은 안에 무슨 브라운이던데 하여튼 뭐 나름 유명한 사람 난 몰라 누군지. 근데 벽에 이게 붙어 있더라고. 봤어. 이게 뭔가 봤어. 내가 보기엔 내 눈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거야. 그냥 섞고 발라놓은 거 이거야. 나영, 너는 이걸 보고 뭘 느끼냐? 저도 저렇게 돈 벌고 싶어요. 진짜 이렇게 이거야. 이거 내가 보기에는 뭐 한 30분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야. 이 작품이야 이게. 근데 여기는 약간 좀 더 축축해. 여기는 좀 더 풀칠을 많이 한 것 같은. 이거 솔직히 이거 만약에 여기 미술관에 걸려 있지 않고 그냥 보여주면 이거 딱 보면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애가 그냥 풀칠로 장난한 것 같은. 근데 뭐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나는 내 그림이 추상화라 생각하지 않는데. 왜냐? 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추상적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 말을 하겠대. 그리고 이거야. 이거 우리 강의실에 한 2배만한 공간에 이걸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이게 뭔가 봤더니 이거야. 이거 마치 무슨 종이 같은 거 잘게 쪼개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 같은 거를 이렇게 쌓아놨어. 이렇게 1층에 모네라고 하는 위대한 화가의 작품이 있고 지하 넓은 공간에 이제 모네한테서 영감을 받은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한 거야. 그나마 하나 다르다면 이제 뭐 여기 하나 있다는 게 조금 차이고 나머지는 다를 게 없어. 근데 이제 이게 작품이래. 난 참 역시 현대미술은 참 난해하구나. 이걸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이 화가가 나를 이해를 못 시키는 건지 하여튼 굉장히 1층에는 좋았거든. 1층에서는
하여튼 이번에 그 미술관만 세 군데 가면서 나름대로 아 이게 예술도 조금 재미있을 수 있구나 라는 걸 봤는데 여기에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술은 완벽할 필요 없다. 그냥 각 사람의 디자인이 다 독특하다. 다음. 이것도 개념이야. 근데 여기서부터 이걸 먼저 해. 삐리리라는 개념은 이렇게 해. 우리가 허용하게 우리가 허용된다는 컨셉. 허용된다. 두 가지 하도록. 두 가지. 첫째, 아직도 헷갈리냐? 싫어. 우리가 실험을 하고. 둘째, 실수를 우리가 실수를 하도록 허용된다는 그 개념이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도 돼.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선생님이 도화지 얼마든지 줄게. 그러니까 얼마든지 생각나는 대로 그려. 망설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걸 그려. 여기 보면 이렇게 실험해도 저기 실험해도 되고 이 도화지를 반으로 쪼개도 되고 반으로 잘라도 되고 도화지를 접어도 되고 여기 보면 네 마음대로 해. 이 개념 이게 자존감 발달에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통 자존감이 좀 낮은 친구들은 뭐 좀 이렇게 용기가 안 나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을 하기 전에 너무나도 오랫동안 생각하잖아. 이렇게 해도 될까? 이렇게 해도 혼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남이 나를 흉보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부터 앞서니까 뭔가를 과감하게 못하지. 그러니까 이 자존감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어떤 실험도 허용이 된다. 그리고 그 어떤 실수도 용납이 된다. 그 개념이 자존감 발달에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뭐 할 때? 개인들이 인정할 때 뭐를 인정해? 그들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 자기들이 완벽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인정할 때 그들은 더 수용할 수 있다. 그들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인식된 결정. 그들의 인지되는 결점은 한마디로 말해서 알고 있는 결정, 본인이 알고 있는 결정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결정 이런 것들을 본인이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뭐 할 때? 자기가 완벽할 필요가 없다고 그 사실을 인정할 때. 근데 반대로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상상하라고 나는 반드시 이런 모습이어야 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라고 한다면 자신의 결점이나 이런 것들을 용납이 안 되지. 용서가 안 되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뭐 그럴 거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 뭘 받아들여? 그들 자신을 as a whole. 전체. 하나의 전체로서 그들 자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 신체 부위 중에 예를 들어 나는 왜 이렇게 눈이 작지? 나는 왜 이렇게 쌍꺼풀이 없지? 막 이게 너무나도 이게 불만족이야. 예를 들어. 그러면 그 부분을 나로서 인정을 못 하는 거야. 근데 꼭 내가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눈이 커야 되고 쌍꺼풀이 있어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어 라는 거를 인정할 때 자신의 결점이나 단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나를 있는 그대로의 전체로서 나의 모습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감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대신에? 약점. 약점 대신에 강점을 첫째 확인하고 약점 대신에 강점을 둘째 강점에 점을 맞추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술 치료가 이런 여러 가지 자존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들이 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려운 글은 아니었지. 일단 두 개만 먼저 써 보시면